보통 저희가 이렇게 10만 유로 암대기 이렇게 송금을 하고 1억 3천 이렇게 저희가 송금을 합니다. 저희 많이 들어올 때 얼마 전에는 2톤짜리 차에 들어왔었어요. 바로 다 납품하려고. 신발이다 보니까 부피가 커가지고. 몇 년 전에는 우영미에 집중을 했더라고 하면은 요새는 아더에러, 파타고니아 이런 브랜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G드래곤이 GD가 입어가지고 좀 핫해져가지고 매장에 가서도 상품이 없어요. 키포인트는 재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즌이 끝나간다 싶을 때 크림, 포이즌, 스타게스 이런 곳에 그냥 갖다 팔아도 됩니다. 재고를 아예 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패딩 한 달에 10벌만 팔아도 1,500 꽂히고 대충 뭐 100장 팔면 1억 5천이 꽂히니까 통짜 꽂히는 분이 좀 시원하게 꽂히겠죠.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20%는 남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주식 뭐 이렇게 호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이제 뭐 어미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뭐 이런 사이트들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요새 트렌드가 좀 어떤지, 판매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참고도 하고, 병행 수입을 배우면 수입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와. 물건 원래 이거 입고 될 게 200 몇 피스 더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럼요. 대표님 뭐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명품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렇게 계십니까? 저는 외국에서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수입해 와서 국내에 납품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명품들이 이렇게 사무실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저희 많이 들어올 때 얼마 전에는 2톤짜리 차에 들어왔었어요. 바로 다 납품하려고. 신발이다 보니까 부피가 커가지고 버켄스탁 상품도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취급하는 브랜드가 대충 몇 개쯤 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아무래도 2019년 3월에 창업을 해서 8년차 현재 이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한 좀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브랜드, 좀 많은 브랜드들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수입을 해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켄스탁, 뭐 파타고니아, 뭐 아크테릭스, 뭐 이런 저가 브랜드들부터 그 다음에 뭐 아미, 메종 키친에, 뭐 미우미우 같은 이런 컨템 브랜드, 하이로는 뭐 셀린 디올, 뭐 발렌시아가, 뭐 버버리 이런 브랜드 전부 다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몇 가지 브랜드를 한다? 사실 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말 그대로 유행에 좀 민감하시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브랜드가 제일 잘 나가요? 저는 요새는 완전 고가의 브랜드보다는 중저가의 브랜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가 이제 한국 브랜드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영미에 집중을 했더라고 하면은 요새는 아더에러, 파타고니아 이런 브랜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G드래곤이 GD가 입어가지고 좀 핫해져가지고 매장에 가서도 상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파타고니아로 좀 많이 수입해서 유통을 했고, 아더에러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연애 프로그램에 누가 입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되게 핫해졌는데, 한국 브랜드인데 저희가 외국에서 관세를 내고 상품을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대표님 아까 뭐 상품화 작업도 한다고 하시고 지금 바닥에 깔린 것도 상품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거 이렇게 받아서 얼마 만에 나가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빨리 들어오면은, 제가 진짜 팩트로 얘기해요. 저희는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플랫폼 MD들한테 입고 예상 날짜를 다 말씀드리면서 미리 행사를 다 잡아둡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거의 들어온 날에 맞춰가지고 당일 출고를 시켜버리고, 만약에 당일 출고가 안 되더라도 저희는 롯데온에서 라이브 방송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상품을 좀 빨리빨리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물량 정도라고 하면 한 120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물량은 진짜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리셀러들이 막 80개씩도 사가고 그럽니다. 한 번에요? 한 명이 막 그렇게 한 명이? 한두 명이 그렇게 사가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리셀러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님은 활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물건을 갖고 오시네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저희 가격이 판매 가격이 좋은지 저희 상품을 구매를 해가셨다가 본인들이 다시 또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리셀러들이 그렇게 사가는 거 보면 대표님이 최저가로 판매하시나 보네요. 제 진짜 장점이 뭐냐면은, 저는 안 나갈 상품, 안 나갈 컬러 이런 상품들을 갖고 오질 않습니다. 지금 여기만 보셔도 다 저는 화이트 아니면 블랙으로만 거의 상품을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제 장점은 완전히 제가 최저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인기 있는 상품들만 갖고 와서 적어도 재고 리스크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는 게 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물건을 받고 가져오시는 건데 잘 나가는 것만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브랜드를 이렇게 오더를 할 때 절대 잘 나가는 상품만, 잘 나가는 컬러만, 잘 나가는 사이즈만 절대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랜드마다 시즌 상품과 클래식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같이 출시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안 팔리는 것도 억지로 받아야 어느 되는 정도 거네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표님 그걸 안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업하기 위해서 사실 해외도 계속 출장을 나가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밸런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진짜 원하지도 않는 색상, 원하지도 않는 뭐 제품들을 억지로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저도 처음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거쳐서 물건을 받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조건으로 물건을 좀 받곤 했었는데 재고로 남을 것 같은 상품은 정말 가격을 꺾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키포인트는 재고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이나 제 카페에 입고된 상품들 보시면 항상 인기 있는 컬러만 제가 가져올 거예요. 진짜 잘 팔리는 것만 들고 오니까 재고 걱정이 확실히 적겠네요, 대표님은. 저는 재고 리스크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겨울에 여름 상품이 들어오고 여름에 겨울 상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좀 텀을 길게 주고 판매를 하다가 이 시즌이 끝나간다 싶을 때 뭐 크림, 포이즌, 스타렉스 이런 곳에 그냥 갖다 팔아도 됩니다. 재고를 아예 0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게 진짜 다 명품이니까 한 장 한 장 가격이 진짜 다 비싸겠네요? 이게 백화점 가격이나 일반 로드 매장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단가가 정말 비싸겠죠. 하지만 저희가 수입을 해오는 가격은 저희 유통업자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수입을 맞춰서 조건을 맞춰서 저희가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자들이 크림에서 리셀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백화점보다 싸게 팔아도 한 장 한 장 단가가 좀 있다 보니 대표님 통장이 좀 빵빵하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보세 의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저가 상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꽂히는 돈이 좀 시원시원하게는 꽂히는 편이겠죠. 아무래도 단가가 있다 보니까요. 뭐 겨울철에 사실 이런 패딩 한 달에 10벌만 팔아도 1,500 꽂히고 대충 뭐 100장 팔면 1억 5천이 꽂히니까 그렇게만 계산하더라도 아마 통짜 꽂히는 돈이 좀 시원하게 꽂히겠죠. 아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명품을 파니까 매출도 명품이네요 진짜. 객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억 나오면 망한 거예요. 겨울철에 나 도매하는 사람이. 보통 마진율이 대충 어떻게 되세요 대표님?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20%는 남게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이는 재고만 다 팔아도 네. 가격 상당해 보이는데 혹시 한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세요 그럼? 매출보다는 저희가 보통 한 번 송금했을 때 그런 규모와 한 업체 인보이스당 어느 정도 송금을 하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우 좋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10만 유로 안되게 이렇게 송금을 하고 1억 3천 이렇게 저희가 송금을 합니다. 274피스 정도 발주를 넣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수입 신고 필증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필증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이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는지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관세는 다 면세가 됐고, 부가세 뭐 한 번 수입할 때 뭐 한 1,300에다가 뭐 통관 수수료, 배송비, 창고료 이렇게 해서 한 1,500씩 내면서 부가적인 세금 내면서 저희가 상품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부가세를 1,300만 원 내는 거예요 대표님 그럼? 한 번 수입할 때 1,300 내는 거죠. 발주 한 번 넣을 때마다 발주 한번 1,300만 넣을 원 때 내는 거예요? 1,300 내는 거예요. 아니 1억 3천을 송금을 했으면은 1,300의 부가세를 내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되는 상품을 냈으면 관세까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표님 그럼 세금이 저 정도면 말 그대로 매출이나 이익은 저거보다는 훨씬 많다는 건데 훨씬 많겠죠. 저렇게 돈 많이 벌면 대표님 무슨 생각 드세요?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계속 다시 재투자해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쇳덩굴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굴린다고. 쇳덩굴이처럼 계속 굴리고 확장하고 그렇게 사업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뭐 취미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대표님? 저는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이렇게 좀 투자들을 좀 해놔서 좀 재미를 좀 보고 있고, 뭐 요새 주식 뭐 이렇게 호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데 투자는 안 하고 오직 물건
이렇게 계속 돌리고 또 이렇게 경기를 보고 또 이렇게 정책도 보면서 부동산도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한 8년 정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유행에도 민감하고 좀 감도 좋다고 하시는데 뭐 따로 패션 잡지 같은 거 좀 구독하시는 거 있어요? 패션 잡지는 구독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패션 잡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하이엔드 상품들 혹은 신상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저희는 매 시즌 클래식하게 꾸준히 나오는 상품들을 저희는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패션 잡지들을 참고를 하진 않고 패션 커뮤니티 혹은 패션 이런 명품 플랫폼에서의 판매 추이 그리고 MD분들한테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는 수입을 해서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어미새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뭐 이런 사이트들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하면서 요새 트렌드가 좀 어떤지 판매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참고도 하고 뭐 크림 같은 곳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명품 플랫폼들 이제 이런 데를 많이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상품이 지금 현재 판매가 많이 잘 되고 어떤 상품이 어떤 판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이런 사이트들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명품에 대한 니즈가 있고 구매를 할 타겟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카페들을 참고를 하셔야지 아무래도 수입하실 때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대로 뭐가 팔리는지는 이제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갖고 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뭐 따로 거래하시는 비밀 장소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해외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해외 이제 부티크라고 하는 거래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티크에서 강점이 있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이제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서 수강을 하셨던 대표님들은 이제 제가 오더를 한 것들 혹은 같이 오더를 들어가서 저랑 같은 조건으로 이제 제가 수입해온 상품들을 조금씩 이렇게 쉐어도 하고 저희 물건 받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허들이 있어가지고 이 거래처를 뚫고 거래를 하는 것이 아마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조건인 줄 알았지만 사실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태반이고 저희 수강생 분들과 제가 납품하는 곳들은 제가 좀 좋은 조건으로 좋은 상품을 수입해와서 유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혼자 다 파실 수도 있는데 그럼 나눠주시는 거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브랜드가 이 CP 컴퍼니란 브랜드인데 지금 이게 2,420벌이 있습니다. 이 시트에. 이거 저 혼자서 다 수입해올 돈도 없고 그래도 한 번 살 때는 다 같이 해서 좀 많이 사면은 배송료적인 부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객단가를 산출했을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오겠죠. 이제 제 수강생 대표님들과 함께 같이 쉐어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필요하신 것 있으면은 제가 이제 수입을 대행해 드리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수입해 온 거를 이제 좀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그냥 이렇게 상생하면서 사업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방 대표님 배송료 이야기 하셨는데 안 그래도 요즘 막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환율 엄청 오르고 환율 엄청 오르는데 대표님 사업 괜찮아요? 말고 수입하시는 거잖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미 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요 이란이랑 미국 물론 여파는 있죠. 하지만 전쟁은 늘 있었습니다. 환율은요 어차피 오른 환율의 기준으로 모든 업자들이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럼 배송료, 유류 할증료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경쟁력 있는 요율표입니다. 물건 인보이스 건수가 많다고 하면은 특송사에서의 가격 산정 요율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거고 또 포워딩을 썼을 때도 나한테 지금 현재 메리트가 있고 가장 최적의 포워딩 업체가 어디인지 항상 물건을 핸들링 해올 때마다 비교해가지고 수입을 해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접근이 많이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보통 뭐 세관이나 이런 데 가까이 있거나 유통이 좀 괜찮은 데 살아야지 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수강생 대표님 중에 한 분은 강원도 영월에 계시는데 그분은 나이도 많으셔서 사실 제가 좀 보류를 하고 지역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그분 얼마 전에 월 순수익 2천만 원 넘었다고 카페에다가 인증 글까지도 써주셨어요. 그리고 세관 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핸들링해서 들고 오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강의 때 알려드리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온라인 위주로 하는 건데요. 뭐. 대표님이 알려주셔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매출이 그 정도는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려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시죠. 94년생 대표님 한 분이 제일 많이 찍었을 때가 그냥 순수익으로 8천 찍었다고까지 들었습니다.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순수익 8천. 매출이 한 4, 5억 나오면은 그 정도 남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드가 아무래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이 수입을 해와서 더 많이 확장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초창기 시드가 좀 많으셨던 분이고. 진짜 돈 없으면 하기 힘들긴 하겠네요, 진짜.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제가 알려드렸던 분들 중에서 이제 거의 자본 없이 이렇게 소자본으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그래도 월 매출이 그래도 1억 정도 나오죠. 소자본으로 시작하셨는데 그쵸. 그분은 거의 1, 2천대로 시작하긴 하셨죠. 근데 그만큼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1, 2천도 근데 적은 돈은 아니라서 확실히 진입장벽이 좀 있긴 있네요. 뭐 1, 2천 뭐 그 정도의 금액이 누군가에겐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부담이라는 그 결계가 있어서 아무나 접근을 하지 못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요새 온라인 보면 뭐 딸깍 뭐 좀 이렇게 부업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다, 소자본 할 수 있다, 좀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업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심화된 좀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창업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나마 이 익숙한 색깔의 박스와 네. 브랜드네요, 대표님. 고야드, 뭐 에르메스 여기 이렇게 있죠. 이런 루이비통. 것도 취급하시나 보네요, 대표님. 지금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리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리셀? 네. 리셀도 취급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명품에 관해서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해서 리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리셀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병행 수입이 안 되는 브랜드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고야드 이제 이 정도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들은 백화점 리셀을 활용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 이제 소자본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리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판매를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딱 항상 보시면은 그 특정 플랫폼에 항상 저희 회사가 항상 상단에 꽂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한 주에 판매되는 백화점 리셀 상품들을 영수증을 이렇게 모아둡니다. 네, 한 주에 판매되는 거예요. 한 영수증당 뭐 2개씩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아둔 다음에 구매 확정이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모아두는 겁니다. 이게 다 영수증이에요. 이게 다 대충 몇 개쯤 돼요? 개수로는 사실 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묶어서 옛날에 한번 정리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어쩌면 대표님한테는 기념비적인 트로피 같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 모아주면 이렇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거 빈 거 다시 여기다 두고 또 모아두는 거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발주를 좀 넣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발주를 넣으려고 하는 상품들이 보통 백화점에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백화점에 방문해서 소재가 어떤지 뭐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게 실제로 매장에서 잘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오더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확인차 백화점에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처음부터 명품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게 명품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좋아하던 분야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명품 같은 거를 좀 좋아했었어요. 저희 때 이제 뭐 버버리, 폴로 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유행이다 보니까 좀 명품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하는 동대문 일반 브랜드의 상품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명품 쪽으로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쪽 시장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33살 19년도 3월에 창업했습니다. 아, 그전에는 어떤 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건축 전공해가지고 건설 회사 다니고 이제 플랜트 쪽 원자력 플랜트라고 하죠. 원전 아, 그쪽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했었습니다. 그쪽도 지금 한창 돈 잘 벌고 어쩌면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건데 굳이 사업을 하신 이유는 해외 혹은 이제 국내에서도 발전소는 보통 오지에 있다 보니까 오지에서 근무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한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완공되면 떠나야 되고 완공되면 떠나야 되고 그런 떠돌이 삶이 싫었고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괜찮은 환경에서 저는 좀 자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자녀한테도 좀 좋은 환경에서 좀 자랄 수 있도록 저는 좀 제공을 해주고 싶었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하고 명품 네. 사업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신 거세요? 아니요, 저 처음에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고, 아, 사기요? 예, 저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이 업계가 되게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공유나 물건을 받는 을의 위치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물건을 제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았으면 계산서라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달라고 막 요청해야 되고 그래야지 발급해주고 좀 이런 갑질 문화가 좀 심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들을 찾아다닐 때 우리한테 물건 받고 싶어? 그럼 좋은 물건 요만큼 줄 테니까 안 좋은 물건도 요만큼 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알지? 이제 이런 식의 거래 조건. 또 하나는 대금을 받아놓고서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전형적인 악한 수법. 그리고 돈을 한 10개월, 8개월 있다가 환불해 줍니다. 그런 진짜. 것들을 좀 많이 겪었죠. 대표님도 그럼 진짜 시작은 순탄치는 않으셨네요, 여러 가지로. 저는 진짜로 도중에 그냥 회사로 다시 재취업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가장인데 애는 태어났고 와이프는 육아휴직 들어갔지. 저도 정말 순탄치 않았고 정말 폐쇄적인 여기 업계에서 처음에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런 미우미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새 조금 그 아이브 장원영 씨 때문에 앰버서더로 계셔가지고 많이 핫하거든요. 그래서 미우미우는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좀 많이 수입해서 유통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톰 브라운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꾸준하게 저희가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항상 꾸준한 브랜드죠. 그리고 로저 비비에나 이런 발렉스트라 같은 브랜드들도 저희가 수입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유명한 전통 명품들보다는 요새는 좀 이런 젊은 브랜드들, 좀 이런 브랜드 상품들을 좀 많이 수입을 하려고 해서 백화점 1, 2층 항상 좀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남자 상품들은 보통 6, 7층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6, 7층도 같이 가서 이렇게 상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에 DP도 되어 있는 것들, 어떤 상품들이 DP가 되어 있고, 그러면 DP 되어 있는 상품들이 보통 인기가 많을 테니까 그런 상품들 위주로 오더를 넣고 MD들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이거 어때요? 요새 시장 반응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쭤보죠. 그렇게 오더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대표님 여기는 애기들 옷 파는 데 아니에요? 여기는 보시면은 디올, 버버리, 뭐 팬디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 제가 또 키즈 명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키즈 의류도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보보쇼즈 같은 브랜드가 되게 핫합니다. 스페인의 키즈 전문 브랜드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요새 전통적인 명품보다는 더 판매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수입했을 때 단가도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시드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병행 수입을 해서 직접 수입을 하시되 성인 거보다 차라리 키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셔라.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키즈를 많이 수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카페 같은 데 보면 이런 후기도 좀 있을 거예요. 진짜 이 병행 수입의 새로운 장이네요, 진짜. 그럼요. 병행 수입을 배우면 수입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수입할 수 있는 게. 대표님하고 잠깐 이렇게 다녀봤는데도 대표님 사업도 보통이 아니고 대표님 네. 자체가 또 대박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표님한테 뭔가 믿음이 가서 대표님 일하는 거 좀 더 알고 싶은데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 뭐 유튜브나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니까 이제 관련해가지고 창업이나 이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하죠. 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 하시거나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제가 명품 리셀을 하는 건지 구매 대행을 하는 건지 병행 수입을 하는 건지 아직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병행 수입 관련해가지고 가품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하는 업이 어떤 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Q&A 같은 시간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제가 좀 응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라이브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하면은 대표님처럼 돈 많이 버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명품 시장이 약간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봐주신 분들한테 혹시 뭐 격려의 말씀이나 아니면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
제가 명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되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CD가 되게 뭐 많이 커야 되고 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텐데, 저도 정말 창업할 때 정말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아기가 이제 출산이 예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또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고, 또 이제 신생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혜택들이 또 부여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창업을 하기에 정말 괜찮은 시기라고 저 때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만 있고 내가 정말 이 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기 있게 한번 부딪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웃음이 항상 폭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였습니다. 돈 버는 형님들 화이팅!